CBC 보드는 평문 블럭을 암호할 때 이전 암호문 블럭을 활용을 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C0 초기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CBC로 평문을 암호하면은 암호문의 크기는 최대 2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IV 때문에 한 블럭이 늘 커지고요. 그리고 채우기가 필요 없을 때, 정확하게 나눴을 때 한 블럭을 통으로 채우기 했을 때는 한 블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IV 벡터는 비밀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암호문의 C0로 같이 전달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CBC와 관련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이씨 이름 뭐야? 순서가 그러네. 원래는 평문에 오류가 있을 때 암호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문에 오류가 있을 때 평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위치가 좀 거꾸로 돼 있네요. 뭐 상관없고, 우선은 여기 있는 예제는 두 개 위치를 바꿔친 거예요. 바꿔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거를 봤는데, 바꿔치는 거 말고 뒤에 나오나? 잠깐만요. 요거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 먼저. 그래서 C2'에 이제 평문을 암호했는데, 암호문 블럭 중에 하나만 깨졌어요. 그러면은 C1을 풀려서 C0를 하죠. 근데 C1이나 C0는 얘가 P1이에요. 근데 이 C1과 C0는 깨지지 않았죠. 그럼 제대로 요 깨진 거 전까지는 제대로 풀려요. 그러면 C2는 어떻게 되냐? C2는 이렇게 풀리게 되는데, C2'을 복호화하면 이거는 얘가 어떤 값이 나올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P2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요 P2는 완전히 깨져요. 그 다음에 P3는 DKC3와 C2'을 이용해서 이제 그 복호화가 이루어지는데, C3는 안 깨진 거죠. 그대로 원래 있던 데이터예요. 그럼 C3를 복호하면 P3의 C2를 XOR한 값이 되죠. 그럼 거기에다가 C2'을 XOR하면 요 값도 원래 기대했던 P3는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블럭을 우리가 암호문의 한 블럭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 이 때문에 두 개의 평문 블럭이 깨집니다. 깨지는데 얘는 P4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제대로 풀려요. 그러니까 한 블럭의 암호문의 한 블럭이 문제가 생기면 몇 블럭이 깨진다? 두 개의 블럭이 깨져요. ECB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C2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P2만 깨졌어요. 근데 이제 CBC는 P2는 당연히 깨지는데 모두 깨져요. 그 다음 것도 깨져요. P3도 깨집니다. 근데 이 깨질 때
어떻게 깨지는지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는 P2는 C2 프라임을 복호화했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올지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랜덤한 값이 나와서 그 랜덤한 값하고 C1을 XOR하면 완전히 랜덤한 값이 돼요. 그래서 얘는 P2는 완전히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P3는 어떻게 될까? P3는 만약에 C2를 내가 바꾸는데 여기처럼 J번째 비트만 톡을 시켰어요. J번째 비트만. 그러니까 C2와 C2 프라임의 차이는 다 같은데 뭐만 달라요? J번째 비트만 한 비트가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오는데 P3 프라임이 나오는데 P3 프라임하고 P3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요 C2와 C2 프라임을 XOR을 하면 그 J번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뭐가 될까? 0이 돼요. 0이 되니까 그대로 P3가 나오겠죠. 그러면 P3와 P3 프라임과 차이 나는 부분은 그 한 비트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얘를 내가 한 비트를 바꾸면 P2는 완전 쓰레기가 돼요. 근데 P3는 어떻게 돼? P3는 요 내가 공격한 그 비트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특성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CBC는. CBC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BC는 한 블럭, 암호문 블럭을 조작하면 해당 평문은 완전히 깨지지만 그 다음 평문도 깨지는데 그 다음 평문은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CBC 보드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암호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P2 암호하기 전에 P2만 살짝 바꿨어요. P2를 살짝 바꿨더니 암호문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암호문은. 그래서 P2는 나머지는 똑같고 P2만 바꿨어요. 그러면 얘를 보기 전에 당연히 키로 풀면 뭐가 나올까? 원래 평문이 이러면 결과 평문은 암호한 다음에 복호를 하면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얘를 암호해서 이게 됐는데 얘를 풀면 이게 나와야 되죠. 얘가 조작이 안 됐으면. 그래서 얘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를 암호했을 때 얘로 풀리는 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얘랑 비교했을 때 요 차이가 얼마나 나냐. 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먼저 이 경우에 C0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C0가 다르면 C1이 달라지겠죠. C1이 다르면 C2가 달라지고 C2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똑같은 P1을 얘를 다시 암호화해. 다시 암호하는데 이때는 C0 프라임을 썼어요. C0를 안 쓰고 C0는 IB 벡터니까 또 다른 걸 썼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은 얘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IB 벡터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IB 벡터 쓰는 거예요. 단점은 평문보다 암호문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죠. 그렇지만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은 IB 벡터의 값에 따라서 평문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암호하는데 IB 벡터를 다른 걸 쓴다. 그러면 결과 암호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봤을 때 이 결과는 결정적인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C0를 뭘 쓰냐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집니다. 이 값은 달라져요. 그래서 IB 벡터의 장점은 똑같은 메시지를 암호하더라도 IB 벡터가 달라지면 암호문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려는 거는 이렇게 암호하는데 똑같은 C0를 썼어요. 똑같은 C0를 썼어요. 그러면은 C1은 같겠죠. P1을 암호하는 거니까 C1은 같아요. 근데 C2는 요 C2는 P2를 암호했을 거고 요 C2는 P2 프라임을 암호했으니까 얘하고 얘는 달라지죠. 달라지겠죠. 그럼 얘하고 얘가 달라지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돼? 당연히 달라지죠. C3는 암호할 때 뭘 써요? P3랑 C2를 쓰죠. 근데 얘는 P3랑 C2 프라임을 쓰니까 얘도 달라져. 얘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변하면은 그 뒤로는 다 달라져요. C0가 같더라도 뒤로 가는 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문이 조금만 달라도 맨 마지막 값은 C0를 다른 걸 쓰더라도 얘는 맨날 달라져요. 얘 C5는 뭐에 영향을 받죠? P5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뭐에 영향받아? 나머지 얘 4개에 다 영향을 받죠. 왜? C1은 P1에 영향받는 거고 C2는 C1과 P1에 영향받으니까 결과적으로는 C2는 P1과 P2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맨 마지막 블럭은 이 5개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값은 이 5개에 대한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걔가 뭐가 돼? 우리가 맥이라는 게 뭐예요? 맥은 압축을 하는데 조그만 값으로 바꾸는데 키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CBC로 암호화하고 마지막 블럭을 취하면은 요 마지막 블럭은 맥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왜? 이 값은 이 메시지를 대표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이 CB는 그거 안 되죠. 왜? 이 CB는 C5가 뭐에만 영향을 받아요? P5에만 영향받죠. 근데 CBC는 맨 마지막 값은 뭐에 영향받아요? 다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블럭 값은 이 메시지를 대표하는 값이 될 수 있고 누구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C5는 누구만 계산할 수 있어? 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넘어가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 CBC는 평문이 조금 달라지면 C0가 같다더라도 암호문은 달라진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블럭이 문제가 생기면 몇 개의 영향을 준다? 2개의 영향을 준다. 해당 블럭은 완전히 깨지는데 그 다음 블럭은 좀 의미 있는 변화를 내가 의도하면 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CBC는 그런 거 말고 CBC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존 암호문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암호문들을 막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조합해서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얘네들을 풀면 그 위치만 깨져요. 그 결합된 위치만. 그러니까 어떤 2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뒤에다 붙였어요. 그럼 여기까지 제대로 풀리겠죠. 얘를 풀려면 이 앞에 거 이용하는데 얘는 깨지겠지.
요 위치는 깨져요. 근데 얘부터는 또 제대로 풀려요. 어떻게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그 붙인 위치는 깨지는데, 그다음부터는 또다시 그냥 풀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 공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CBC 모드는. 그래서 CBC 모드는, 기존 똑같은 키로 아머된 그 아머문 블럭들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아머문 블럭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평문으로 복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평문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좀 잘 이해가 만약 안 되면, 만약에 여기에는 숫자 한 블럭이 어떤 금액이 들어가요. 100원. 100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랜덤 값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맙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구성이 만약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원래 2다. 2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와서 맨 마지막이 1, 0이 되겠죠. 그쵸? 나머지는 다 0이고, 0이 돼요. 그러면 나는 요 위치에서, 맨 끝에 있는, 맨 끝에가 아니라, 맨 끝에 있는 건 아니고, 맨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요 C2가 101로 끝났어요. 101로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꿨냐면 0, 0, 0으로 바꿨어요. 요 101을 나머지는 그대로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완전히 깨져요.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원래도 얘는 무슨 값이었어요? 랜덤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랜덤 값이 뭔가 또 나오겠죠. 뭔가 잘못됐는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얘는 뭘로 복화될까? 요거였어요. 그러면 얘는 뭘로 복화될까? 이렇게 되겠죠. 2가 7로 되겠죠. 왜? 여기서 101인데 얘는 안 바꿨어요. 요 두 개 위치만 톡을 시켰어요. 1을 0으로. 그러면은 평문에서 요 값들이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뀌어요. 그럼 다 111이 돼요. 111이 되면 2에서 값이 뭘로 바뀌어요? 7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평문의 특성을 뭔가 알면 요거를 조작해 가지고 요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성은 안 깨지는데 무결성은 깨질 수가 있다. CBC는 공격자가 어떤 의도된 변화를 줘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실제 가능합니다. CBC 모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시면 되는데 CY와 CJ가 우연히 같았어요. 우연히 같으면 그 전 것들을 XOR 하면은
PI와 PJ가 XOR 값이 나옵니다. PI는 CI를 복호한 다음에 CI-XOR 하는 게 PI가 되죠. 그렇죠? PJ는 CJ-1이 돼요. 근데 우연히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대요. CI와 CJ가 같대요. 그러면 CI와 CJ가 같으면은 요 복호한 값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같아요. 그러면은 양쪽을 XOR 해보면 요 두 개는 없어지죠. 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우연하게 내가 쭉 봤는데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 버렸네? 아주 확률적으로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우연히 같아 버리면은 요 값하고 요 값을 XOR 하면 PI와 PJ를 XOR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평문을 XOR한 값이면 평문의 특성을 알면 금방 PY와 PJ 값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같아질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확률적으로. 128비트가 우연히 같아질 확률은 되게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이 수학 이 식을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약을 해보면 CBC 모드는 PI를 암호할 때 PI를만 쓰지 않고 이전 암호문 블럭을 이용한다. 이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C0라는 IB 벡터가 필요하다. IB 벡터의 장점은 우리가 IB 벡터만 다른 걸 쓰면 같은 평문을 암호하더라도 결과 암호문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IB 벡터를 쓰기 때문에 이제 암호문의 크기는 평문의 최대 2블럭이 커질 수 있어요. 암호문은 최대 2블럭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CBC 모드에서는 그 마지막 블럭 값이 전체 메시지를 대표하는 값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암호문이 문제가 생기면은 두 개의 블럭에 영향을 주는데 하나는 완전히 깨지고 다른 하나는 어떤 그 얘를 어떻게 조작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거기에 의존해서 변하게 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넘어가고요. 좀 이따 하면 기회 되면 시간 나오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모드가 이제 CTR 모드인데, CTR 모드를 우리가 개발하게 된 배경은 CBC 모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CBC 모드는 암호화할 때 어떻게만 암호화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만 암호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 프로세서가 있더라도 다중 프로세서를 활용해서 암호화 속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CTR 모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TR 모드는 얘네들을 다 병행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병행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얘가 PY와 PI 어디가 같더라도 얘 두 개는 늘 달라지게 됩니다. 영향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암호할 때 사용하는 요 카운터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얘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이 ECB 모드가 가지고 있던 단점, 평문 패턴이 암호문 패턴에 나타난다. 그 단점은 CTR도 개선됐고 CBC 모드도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얘는 CBC 모드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뭐가 더 좋아요? 얘는 다중 프로세서, 속도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TR 모드를 설명하기 전에 CBC 모드의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까까지는 ECB 모드랑 할 때랑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바뀐 게 이제 ECB에서 CBC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CBC 모드는 IB 블럭이 필요해요. 그래서 IB 블럭을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만들 때 그냥 우리가 랜덤이라는, 원래 자바에서 랜덤이라고 하는 라이벌이 있죠. 그 라이벌이 쓰시면 안 돼. 그거는 안전한 라이벌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뭐 주사위 뭐 이런 거 만들 때는 쓸 수 있지만, 키를 생성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 라이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퀘어 랜덤이라고 하는 안전한 그 랜덤한 수를 만들어내는 그걸 활용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IB가 만들어지면 아까와 달리 이니트 할 때 모드랑 키 스펙 말고 또 뭐가 들어가요? IB 스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IB를 만들어서 IB 스펙이라는 거에 넣어줘서 얘한테 이니트 할 때 줘야 됩니다. 주고 이제 암호화를 하면은 뿌르륵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얘도 아까 그 ECBS과 비슷하게 첫 번째 그 블럭과 세 번째 블럭이 같지만 암호문에서는 얘와 얘는 달라져요. 그리고 얘가 48바이트인데 암호문은 64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요거까지 붙인 게 돼요. 요게 이제 C0거든요, IB가. 그래서 요게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평문이 이렇게 완전한 세 블럭이었으면은 암호문은 총 5블럭이 됩니다. 얘까지 생각해서. 얘가 없으면 평문을 복구할 수 없어요. 얘를 다시 또 줘야 돼요. 그래서 원격에 있는 사용자한테 줄 때는 이렇게 요거를 다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용자는 어떻게 하냐? 요 첫 번째 블럭은 떼내서 얘를 IB 스펙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푸는 거예요. 복화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는 키만 넣고 IB 블럭을 내가 이 알고리즘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IB 벡터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스스로 안 만들면은 누가 만들어줘요?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적으로 IB 블럭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똑같은 예제인데 첫 번째 함수는 IB 벡터를 내가 직접 스퀘어 랜덤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만든 거고, 요 두 번째 함수에서는 이제 IB 벡터를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요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복구하는 측한테는 내가 이 IB 블럭을 C0로 붙여가지고 줘야지만 그쪽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CBC는 얘를 암호할 때 이전 암호문 블록을 가져다가 얘를 활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CTR 모드에서는 NI라고 하는 카운터를 씁니다. NI. 그래서 NI를 이용해서 그러면 뭐냐? 이게 좀 그렇다. 이렇게 되네. 아주 오래된 노트인데 저게 틀렸다는 건 몇 년까지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네. 그래서 이 Pi-1을 암호할 때는 그 카운터 값이 필요해요. Ni-1 필요해요. 그러면 P1을 암호할 때는 N1이 필요해요. C1이 필요해요. 그러면 N1은 뭐냐? N0에 플러스 1이라는 값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N0는 뭐가 되냐면 CTR에서 IB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IB 벡터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이 값들은 N1, N2, N3, N4, N5는 바로 계산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블럭이다. 그러면은 N0에다가 몇을 더한 거예요? 5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바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요 암호할 때 이용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와 얘가 같더라도 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통은 원래 이 PI를 암호할 때 여기다 넣고 암호해야 되죠. 그렇죠? AS 알고리즘이면 여기다가 평문을 넣어서 암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뭘 암호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뭘 암호하고 있어요? 얘를 암호하고 있죠. 카운터 값을 암호하고 있고 그 결과 값을 뭐랑 XOR하고 있어요? 평문하고 XOR해서 암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그렇게. 그래서 데이터 평문 자체를 암호 알고리즘에 안 넣고 얘를 암호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요거는 굳이 AS를 대칭 암호 알고리즘 안 쓰고 여기다 뭘 쓸 수 있을까? 해시 함수를 써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해시 함수 쓰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해시 함수 쓰면 안 되고 맥은 써야 되겠다. 키가 필요하니까. 이건 아무나 만들면 안 되고 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SI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굳이 꼭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안 써도 된다. 맥 같은 걸 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여기하고 숨은 그림 찾기. 요 슬라이드 잘 보세요. 요 슬라이드 잘 보고 요 슬라이드 잘 보세요. 차이 나는 부분. 여기랑 두 개에서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흥분했다. 요거랑 여기랑 요거랑 이전 아무것도 사용. 그거는 당연한 차이점인데 그거 말고 그림에서 뭔가가 얘와 얘가 달라. 뭐가 달라? 응? 네? 여기 보면 하늘색이 하나 있죠. 하늘색. 여기 보면 암호할 때는 암호 알고리즘 쓰고 요거 할 때는 뭘 했어요? 복호 알고리즘 썼어요. 그렇죠? 암호할 때는 암호 알고리즘 써요. 그러니까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암호화하는 함수하고 무슨 함수가 있어요? 복호화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넣어서 복호화를 해요. 그러면 이쪽은 다시 복호화를 해야 이게 나오는 건데 CTR 그림으로 가면 암호화할 때도 뭐만 써요? 암호화 함수만 씁니다. 복호화할 때도 뭐만 써요? 암호화 함수만 써요. 복호화 함수를 안 써. 복호화 함수를 안 써요. 특이하죠. 그렇죠? 왜냐? 얘는 실제적으로 암호화하고 평문을 암호화하는 건 뭘로 해요? XOR로 하는 거예요. XOR로. 그리고 이 XOR 해야 될 값을 계산할 때 뭘 써요? 키가 들어가는 암호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엿대도. 그러면 CBC랑 얘랑 어떤 효과가 일으킬까? 하나는 암호함수, 복호함수 다 필요하고 얘는 뭐만 필요해요? 암호함수만 필요해. 그러면 그게 어떤 측면에서 좋을까?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첫째, 소프트웨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AS를. 그러면은 CBC는 뭘 만들어야 돼? 암호함수, 복호함수 다 만들어야 되지. 근데 얘는 뭘만 만들면 돼? 암호함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복호함수는 없어도 돼요. 만약에 그거를 하드웨어로 만든다. 하드웨어 칩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CBC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암호화하는 로직과 복호하는 로직이 들어있어야 돼요. 얘는 뭐만 들어있으면 돼? 암호하는 로직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게이트 수가 확 차이 나겠죠. 그래서 얘는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얘는 병행으로 암호화도 병행, 복호화도 병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CTR은 뭐만 쓴다? 암호화 함수만 쓴다. 암호화 함수만 쓰고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얘는 암호문 평문이 있을 때 암호문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평문의 CBC는 최대 몇 블럭? 두 블럭이 커지죠. 그죠? 얘는 최대 어떻게 될까? 얘도 한 블럭은 커져야 돼요. 왜? IB N0가 필요해요. N0. N0를 알려줘야 그 다음에 N1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블럭은 커져야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 거 얘가 요만큼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채우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채우기가 필요할까? 안 할까? 얘는 채우기가 필요 없어요. 왜? 여기서 나온 요 값 중에 요 앞에 것만 이용해서 X화 시켜서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CTR은 또 뭐가 필요 없어요? 채우기가 필요 없어요. 채우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채우기가 필요 없지만 IV는 필요하다. IV는 필요하다. 그리고 얘는 수정할 게 많구나.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다 놓고 해야 되겠다. C1은 P1의 X와 S1 이렇게 돼요. C2는 P2의 S2. 그러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하는데 P1, P2, P3가 있고 P1 프라임, P2 프라임, P3 프라임이 있어요. 그럼 얘 두 개를 암호화하는데 귀찮아서 똑같은 N0를 썼어요. N0를 썼어요. 그러면은 N1, N2, N3가 얘랑 요거 할 때랑 요거 할 때랑 어때? 같아지죠. N1, N2, N3가 같으면 또 뭐가 같아져요? 여기서는 S가 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S는 뭐냐면은 NI를 EK로 암호한 거예요. 그래서 S1, S2, S3가 같아져요. 이 두 개가 같아지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개를 그러면 C1, XO와 C1 프라임 하면은 이건 뭐가 나올까? P1, XO와 S1, XO와 P1, S1이 되죠. 그러면 얘와 얘는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 P1 프라임만 남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CTR 모드의 경우에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돼? 한번 썼던 IB 값을 다시 쓰시면 안 돼. 왜냐하면은 IB 값을 똑같은 걸 쓰는 순간 얘네들이 안 변해요. SI들이. 그 SI들이 안 변하면 걔네들을 XO화 시키면은 뭐들의 쌍을 얻을 수 있냐면 평문을 XO화란 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문을 XO화란 쌍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뒤에 설명하는데 얘를 장난쳤어요. 그럼 뭐만 영향 줘? 얘를 장난치면 CI에만 영향 주죠. 다른 거 영향 줘요? 아니, 영향 안 줘요. 영향 안 줘요. 그러니까 20이랑 비슷하죠. 이 경우도 CI에 영향을 주면 CI를 조작하면 뭐가 영향받아요? PI 영향받죠.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CI는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XOR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j 번째 비트를 토글시켰어. 그럼 PI 값은 어떻게 될까? j 번째만 바뀌어요. XOR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래 001이었는데 얘를 0으로 바꾸면 맨 마지막 비트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얘도 역시 아까 CBC와 마찬가지로 무결성을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마지막 블럭을 맥값으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쓰죠. 그렇죠? 마지막 블럭은 뭐에만 영향받아요? P,N에만 영향을 받아요. 맥값 쓰려고 그러면은 맨 마지막 블럭이 모든 애들한테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CBC만 마지막 블럭을 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얘는 안 돼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둘 다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더 좋아요? CTR 모드가 좋아요. 네. 뭐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조그만 게이트만 갖고도 만들 수 있고 회로를 또 이 멀티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그거를 각 프로세서에서 평문들을 나눠 가지고 암호화를 할 수도 있어요. CBC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ECB 모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게 평문 패턴이 어디에 나타나요? 암호문에 나타난다. 그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적인 데이터는 ECB 모드로 암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일과 같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는 CBC 또는 CTR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둘 다 NM 특성을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이 NM 특성을 만족 못한다는 건 내가 CIA를 조작하게 되면 특정한 PI에 어떤 내가 원하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인증 암호화를 해줘야 된다. 즉 메시지의 비밀성도 보장하는 동시에 모두 보장해줘야 돼요. 메시지의 무결성까지 같이 보장해줘야 이런 조작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